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양사이버대학 입학홍보처장 이목진 교수입니다. 우선은 저희 건양사이버대학에 지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입학을 앞두고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건양사이버대학교 학생이 되기 위한 지원 절차를 다 마무리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원 절차의 가장 마지막 마무리는 서류 제출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서류 제출까지 완료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내가 이제 앞으로 서류 제출까지 다 했는데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학생이 되려면 등록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앞으로 받게 되는 장학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까지 하신 상태는요, 지원 절차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절차는 등록을 하는 등록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 등록의 절차는요, 자,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합격자 발표 기간에 합격자 발표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요, 지원서를 작성을 하셨던 입학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합격이 된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등록금을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금 납부까지 하고 나면,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고 나면은 학번이 문자로 발송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건양사이버대학교의 학생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지금 어떤 번호, 지원서를 작성했을 때 발급받은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1로 시작하는 번호요. 자, 근데 그거는 학번이 아니라 수험 번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등록금 납부를 하고 발급받는 이 학번과 수험 번호의 차이를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수험 번호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원을 하는 기간 동안 나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의 예비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학번은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이젠 정말 건양사이버대학교 학생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받는 번호가 학번입니다. 자, 학번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저희 건양사이버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강의를 듣거나 시험을 보거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부여되는 게 학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번을 발급받은 다음엔 1로 시작하는 수험번호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실 때에는 학번으로만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등록금 납부 방법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학비를 안 내고 다녀도 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등록금을 내야 하나요? 네, 이런 질문들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는 장학 혜택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의 장학 혜택을 드리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해당 학교의 재학생일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희는 아직 등록금을 처음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학생은 아직 아니라는 상태입니다.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는 여러분들께서 등록금을 먼저 납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 해당 장학 신청을 하는 기간에 장학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에 환급을 받는 형태대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 이런 식으로 먼저 선 등록을 하고 후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첫 학기에만 선 등록, 후 환급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는 먼저 선 장학, 장학 혜택이 먼저 적용이 되어지고요. 남은 차액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먼저 등록금 납부를 해야 되는지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등록금을 납부를 해야 되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등록금을 납부하는 방법에는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카드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 계좌이체. 세 번째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납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영사이버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복지팀 김동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가장학금, 두 번째는 국가근로장학금, 세 번째는 교내장학금입니다. 이러한 장학금을 받으시면 등록금, 수업료에 있어 큰 부담을 줄이실 수 있으시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이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득 구간 8분위 이하이며 본교에 입학하는 신편입생 그리고 재학생분들입니다. 수혜 가능한 횟수로는 타 대학 수혜 횟수 포함하여 총 8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편입생들은 첫 학기 성적 반영을 하지 않지만 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를 하였어야 하며 성적은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해당 장학금은 월 소득 970만 원 정도 되는 8분위까지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수급자와 차상위를 포함하여 6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7분위는 한 학기 60만 원, 8분위는 한 학기 33만 7,5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21학년도 기준이며 2022학년도부터는 7분위, 8분위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해준다고 하니까 참 좋은 장학금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심사는 미혼인 학생인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소득을 같이 계산하며 기혼인 학생은 배우자와 소득을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6분위까지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살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가 2억 5천인데 대출은 1억이 있다. 그리고 자동차는 2천만 원 정도이고 통장에는 2천만 원이 있으며 현재 월급이 450만 원 정도 되면 전액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분위이면 더 비싼 집의 공시지가가 대출과 월 소득, 저축되어 있는 재산이 있으면 33만 7,500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모두 학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였으므로 자세한 부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장학금의 대략적인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학 시기에 따라 2월에서 3월, 8월에서 9월에 신청이 가능하시며 이후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면 한국장학재단에서 2달 정도의 심사를 합니다. 그 후 학생들에게는 5월에서 6월부터 11월에서 12월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간혹 장학금 지급 기간과 신청 기간이 겹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신편입생의 경우에는 첫 학기에는 학생분들이 등록금을 선 납부하신 뒤 장학금을 교부받으실 수 있고요. 재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금액만큼 감액되어 납부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이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학교에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신청 대상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이 8분위 이하이신 대학생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단, 장학재단의 기준과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일정 인원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학교 내의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교내 근로와 대전권역 8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외 근로로 구분이 됩니다. 시급으로는 교내 근로는 9,000원, 교외 근로는 11,150원입니다. 근무 형태로는 교내 근로 장학생은 행정 보조 및 자료 검수를 주로 하고 있고요. 교외 근로 장학생은 행정 보조 및 각 기관의 맞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최대 8시간씩 가능하며 한 학기에는 520시간까지 가능하지만 몇 가지 대상에 해당이 되시면 520시간 이상 총 근무 시간에 제한 없이 근무가 가능하십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다르게 등록금 범위 내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하시는 만큼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니 꼭 저희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셔 국가근로장학금의 혜택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저희 건양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시면 수혜 가능한 교내 장학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출발 장학금인데요. 새출발 장학금은 총 5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입학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양 새출발, 학기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만학도 새출발, 입학 당시 직장을 다니시는 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직장인 새출발, 이촌 이내에 군인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신청 가능한 군가족 새출발, 결혼 이민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다문화 새출발. 해당 장학금들은 신입생으로 입학할 시에는 3년 동안 한 학기에 20%씩, 편입생으로 입학할 시에는 2년 동안 한 학기 20%씩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협약기관 장학금입니다. 저희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현재 320여 개의 기관들과 협약이 되어 있으며 이 기관들에 속해 있는 직원, 회원들은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의 혜택은 1학년 신입생 입학일 경우에는 4년 동안 한 학기 25%씩, 2학년과 3학년으로 편입생 입학할 경우에는 각각 3년과 2년 동안 한 학기 30%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2학년도부터 새로 생기는 고졸 후 입학 장학금이라는 건데요. 해당 장학금은 특성화고, 일반계고, 방송통신고 등을 졸업하거나 검정고시 합격 이후 3년 이내에 건양사이버대학교를 입학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입니다. 신편입 무관하게 3년 동안 한 학기에 30%씩 받으실 수 있으시니 해당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신 분들은 빨리 입학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저희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성적 장학금과 리더십 장학금뿐만이 아니라 2년에서 4년 동안 한 학기 50%에서 최대 100%까지의 장학금들이 옆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장학금 신청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학 첫 학기에만 신청하시면 이후 학기부터는 교내 장학 신청, 그리고 서류 제출도 필요 없이 혜택 가능하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위탁 전형으로 입학하시는 분은 상위법에 의거하여 매 학기 서류 제출이 필요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명은 잘 들으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예비 신편입생분들이 학교에 관해서 이것이 궁금하다, 교수님 알려주세요 하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제가 간단히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매 학기 정말 많은 분들이 입학을 하실 때마다 하시는 질문이세요. 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나이가 많고 직장인인데 수업을 듣기에 어렵지 않을까요? 전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가능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인 만큼 굉장히 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근데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게요, 저희는 일단 직장 생활을 하셔도 100% 온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 많아서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10대에서 8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들이 공부를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저희 교수님들도 연령이 있는 학생분들께는 전담 케어를 하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컴퓨터 많이 사용해보지 않았으면 잘 못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항상 학생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항상 계기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젠 앞으로 저희가 디지털과 친해져야 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계기를 마련하겠어요. 이렇게 사이버대학교에 입학을 통해서 이런 기기도 다뤄보고 컴퓨터와 조금 더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컴퓨터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인터넷 쇼핑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다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시는데 어려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다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매우 훌륭한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빨리 졸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전 이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졸업을 언제 할까요? 라는 걸 먼저 물어볼까요? 라는 항상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으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빨리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조기 졸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조기 졸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에 신입학과 편입을 했을 때 각각 이 학점을 들어야지만 졸업할 수 있다라는 졸업 학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졸업 학점을 빨리 수업을 듣고 빨리 이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졸업도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4년제 대학이지만 내가 어떻게 학사 일정 중에 수업을 얼만큼 듣고 또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일찍 졸업을 하는 조기 졸업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사이버대학의 이점이라면 이점이에요. 저는 건양사이버대학교의 학과를 봤는데 한 학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다른 학과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어디 학과를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가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복수학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수학위라는 건 뭐냐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 1+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보건의료복지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해서 수업을 듣다 보니 나는 한국어 교원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문화 한국어 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졸업을 할 때 2개의 학위를 가지고 2개의 자격증으로 졸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하나 질문을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2개의 학위를 하면 수업료를 2배로 내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저희가 정해진 학비 안에서 복수학위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학과의 수업을 또 듣는다라고 해서 학비를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100%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데 진짜 100%인가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수는 100% 온라인입니다. 하지만 실기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해서는 그 실기적인 부분을 습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학과마다
정해진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면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시간 수업이나 대면 수업은 저희가 필수는 아닌 선택적인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하나 필수적으로 실습 수업에 참여해야 되는 수업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교육 실습이라든지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참석해야 되는 수업은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밖에 저희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열리는 오프라인은 선택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많이들 궁금한 것들을 아주 간략히 핵심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쉽게 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였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가꾸어 미래를 바꾸다. 건양사이버대학의 슬로건입니다. 건양사이버대학을 통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음에 꼭 뵈어요.